우선은 최근에 제가 이 마이너한 자료들 속에서 봤는데 이게 동북아 평화 자료원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그거였군요. 이 북한 자료를 뭐 전시하기 위해서 뭐 수백억을 들였다. 완전 빨갱이들이다 이거 뭐 이런 공격을 하고 있던 게 바로 이건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개념과 내용을 바꿨습니다. 원래 그 건설공사장에 북한 정보자료센터라고 써져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북한 도서관이냐 이렇게 맞아요. 북한 도서관 만들라고 맞아요. 예. 뭐 이렇게 돈을 했는데 수백억 쓴다. 작년에 우리 정부 들어오면서 이거를 지난 근현대사 100년 동안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북, 한중, 한미, 한일, 한러 관계 그리고 북미, 북러, 북중, 북일 이 지난 100년의 현대사에 관한 자료의 보고, 전시, 교육, 연구 이런 네, 알겠습니다. 그 이게 종합 아카이브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정부 좋아할 겁니다. 들어서 시작한 일이 아닌 모양이네요. 예, 저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저 지난 정부면 어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문정부 때 시작해서 그러면은 윤 정부 때는 중단됐던 거예요? 아니 계속됐습니다. 북한 계속됐어요? 정보자료센터. 그게 이제 면제부가 되겠네요. 윤 정부 때 시작했던 게 북한 인권센터입니다. 북한 인권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언론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를 청산하고 이걸 확대 개편해서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로 강서구 마곡동에 지금 짓고 아니 있습니다. 말고 그거 말고 그거 하고 이 동북아 평화자료원하고 두 개를 지금 동북아 평화자료원 북한 도서관 만든다. 하여튼 일부에서 그걸 열심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게 꽤 나름 뭐 근거가 있는 것처럼 유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이게 이제 예민한 정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업은 심지어 윤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조차도 마치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북한 도서관 만든다 수백억 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저 이재명 정부 저 나쁜 저 빨갱이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그냥 이건 아니야 뭐 우리가 뭐 당당한데 뭐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가 다른 악의적인 왜곡 조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엄청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막 유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 대표적 사례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면 법적 제재도 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냥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설명 많이 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화력이 통일부보다 그게 더 세더라고. 며칠 전에 현장에서 고향시장과 만나서 이 고향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로 어쨌든 했습니다. 정부 화력보다 유튜브와 그 무슨 SNS에서 하는 음해 허위사실 유포가 훨씬 더 화력이 세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하여튼 우리는 이제 선의로 하는 일이 결론은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과장되거나 해서 반격의 명분이 되고 오히려 반평화, 반공존, 적대의 무기가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의로 하는 일들이 상대에게 악용돼서 반격의 무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안보 문제, 통일 문제, 남북 관계 이런 게 주로 그렇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억울하시잖아요. 평생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 그걸 마치 종북에 뭐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 행위인 것처럼 막 공격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분야는 좀 그렇거든요. 안보 분야, 남북 관계 분야는 뭔가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 그러면 그걸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 이게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고 당연히 선의로 하는 일이고 관계 개선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하시는 걸 텐데 이게 아마 얼마 전에도 논쟁이 한번 됐던 것 같아요. 이 한번 말씀하셨다가 한번 심하게 반격당했죠.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뭔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이제 막 정쟁으로 이게 막 힘알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이런 논쟁거리를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지평이 넓어진 효과는 또 있어요. 이제 희생을 치르면서 이제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측면도 있죠. 근데 그거 정말로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런 영역이 특히 남북 관계에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취임하면서 9.19 합의를 복원하겠다. 순차적,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 상황들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 뭐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 이런 식의 반격들이 또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죠. 진척도 잘 안 되고 또 이게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뭐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어쨌든 좀 통일부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어려운 일일 건데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협력 기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1조입니다. 편성돼 있는 1조. 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원래는 쓰고 나면 다시 예산에서 출연해서 채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예. 그냥 1조 원이 있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은 뭐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네. 그 이제 아까 시행령을 바꿔서 좀 용도를 확장을 해보자. 예. 뭐 일리 있는 말씀 같으신데 부처들하고 잘 협의를 해보시고요. 잘 정리가 잘 안 되고 부당한 것 같으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예산처 장관한테만 말씀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아니 그게 우리 통일부 입장처럼 다 맞는 건지 잘 아직은 제가 판단이 안 섰어요. 다른데 반대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조정을 좀 해보시고요. 예산처는 뭐 돈 안 쓰는 쪽으로 이제 뭐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죠.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은 사실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기반이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범위까지 어느 정도로 할지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통일부 의견대로 해라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보시고 계속 지금 예산처 장관 설득하고 있습니다. 조정해서 저한테도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예. 국무회의 때 한번 말씀하시든지 하십시오. 예.